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20일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또 너무나 많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급격하게 느끼는 상황에서 한 가지 우리가 증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세계 역사는 사실은 제국주의 시대였죠. 제국주의 시대는 사실은 막을 내렸지만 제국들의 파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것들을 헤제모니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헤제모니가 싱귤라, 그래서 유니폴라 파워에서 이제는 두 개의 힘으로 나눠진 시대를 우리가 냉전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냉전이 이제 끝이 나고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대로 2025년 8월 15일 트럼프는 냉전을 종결지었습니다. 물론 그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은 그의 그 아젠다가 무엇이냐면 너희들 실컷 싸워 우크라이나에서 하지만 나는 러시아하고 경제 개발을 하겠다 하면서 이제는 푸틴도 이제 굉장히 친근감을 보이면서 우리는 이제 이웃이다 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푸틴이 데리고 온 사람들이 이제 경제 전문가였죠. 그래서 그 경제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이 러시아에서 사실은요, 이제 인스타그램을 띄웠습니다. 근데 사실은 트럼프가 함께 하는 우리 브릭스가 나으냐? 트럼프가 없는 브릭스가 나으냐? 여러분 브릭스는 아시다시피 이제 브라질, 그다음에 러시아, 인도, 그다음에 이제는 그 사우스 아메리카 해갖고 이제 새로운 힘을 얘기하죠. 우리는 일명 이들을 글로벌 사우스라고 합니다. 그가 얘기하기를 우리는 트럼프가 우리랑 합치는 것이 더 좋다 하는 이제는 그 풍자의 만화를 띄운 적이 있습니다. 이제 불과 이제 일주일 전인데, 근데 이번 주에 엄청난 사건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찰리 컬크의 죽음을 전후로 해서 이제는 그 엄청난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멀티폴라로 들어가는 세대의 지금 변화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브릭스와 EU, 영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세력이 경쟁 상태에서 누구를 끌어들이려고 노력하고 있느냐. 이것은 트럼프를 서로 allure, 이제 끌어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17일 날 트럼프가 역사적인 이제는 윈저궁 영국을 방문했죠. 근데 사실은요, 영국은요, 그 정치의 관계가 다른 나라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왕은 뭡니까? symbolic. 이제는 옛날에 제국주의의 symbolic한 힘을 보여주는 이제 symbolic한 거고, 정치는 누가 합니까? 스타머가 하는 거죠. 그래서 로드 오브 하우스라고 해갖고 영국 의회에서 정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영국 왕이 찰스 3세가 이제 트럼프를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황제 이상의 이제는 대접을 받았습니다. 아마 일관에서는 경비가 40 밀리언이 들어갔으며 약 1,300명의 이제는 그 군인들이 사열을 했고, 그다음에 뭐 실버웨어가 금으로 돼서 뭐 수천 개가 있고, 뭐 음악이 미국 음악이 방영됐으며, 이런 엑스트라 이제는 많은 그 얼루어, 그러니까 트럼프를 기분 좋게 하면서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목격하다시피 영국, 프랑스, 독일이 경제적인 몰락의 직면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트럼프는 영국하고 특히 EU하고 이제 경제적 관세 협정을 체결을 했습니다. 올해 5월 달과 7월 달에 체결을 했지요. 근데 그 후에 그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제국의 이고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필수로 이겨야 하는데 사실은 무기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걸 누구한테 의존했습니까? 이제 나토의 이제는 그 아티클 5를 통해서 미국이 돈을 댔습니다. 그들은 2%만 댔고 미국이 대부분 돈을 댔죠. 그런 데서 이제 트럼프가 아니다. 이제 너희도 모두 다 5%까지 돈을 내라 하는 스트라이크,
경제적인 아주 jolt가 있었어요. 지진 같은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거기다 또 트럼프가 무엇을 이용했습니까? 이제는 테리프를 이용해서 엄청난 경제적 압박을 가할 때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그들이 많은 돈을 지원을 했죠. 물론 미국도 $350 billion 지원했습니다. 이건 질 수밖에, 이거는 뭐 이기기 위한 전쟁의 사실은 아닙니다. 이 전쟁은 두 가지 폴드가 있는데 러시아, 서구 유럽의 적인 러시아의 진을 빼자. 전쟁을 질질 끌자. 하는 건데 이제 질질 끌다 보니까 뭐예요? 기름이 모자라요. 가스가 모자라요. 또 어디서 반격이 일어났냐? 지금 현재 영국과 프랑스가 오랫동안 지배했던 아프리카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반동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뭡니까? 사헤르라는 지역입니다. 그것은 이제 중부 아프리카로서 모른 우라늄과 석유, 가스, 금이 있는 곳이죠. 망간서부터 유럽이 서스테인하기 위해서 가장 크리티컬한 자원을 누가 갖고 있느냐? 사실은 아프리카와 러시아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아프리카에서 반기를 들었어요. 누구를 중심으로? 버키나파소의 에이브라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영국을 쫓아낸다. 우리는 불란서를 쫓아낸다 하는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에도 불구하고 자원이 지금은 끊기게 되었습니다. 자원을 돈을 주고 사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시장 가격을 주고 사와야 됩니다. 우라늄의 경우에는 시장 가격의 1%를 주고 사다가 이제 100%를 주고 사야 되는 아주 드라마틱한 환경에 처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서 이제는 그 곡창지대인데 전쟁 때문에 이제 곡물 서플라이가 굉장히 제한되게 되었죠. 그다음에 거기다 많은 돈을 지원했는데 트럼프가 더 지원하라는 압박에 이제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EU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토에서는 5%까지 내겠다. 그리고 이제는 경제 협력을 사인을 했습니다. 여기에 시민들의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미 느끼고 있죠. 이제는 에너지 가격이 너무 올라가고 그다음에 unemployment, 고용률이 굉장히 약해서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으니까 굉장한 데모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데모의 테마는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내셔널리즘이에요. 내셔널리즘을 다시 돌아가자. 우리는 그러니까 EU나 나토랑 합력해서 둘이 뭉실해서 누군가가 우리의 베스트 인트로를 위해서 결정지어지는 이코노믹 시스템 혹은 군사 시스템을 원치 않는다. 우리는 사반티, 즉 각자 각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각 나라의 주권을 보호하며 경제적 베스트 인트레스트를 위해서 일하기를 원한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은 내셔널리즘이에요. 내셔널리즘이 되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선은 전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전쟁이 아니니까 돈을 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인발브 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민 문제입니다. 사실은요, 약 66 million, 한국보다 인구가 조금 많은 영국에 이슬람이 자가 4 million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주요 도시의 시장들은 다 이슬람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연습하느냐? 슈리아 로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갑자기 차를 스탑시키고 기도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스탑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도착했습니다. 그 슈리아 로는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무조건 불복종을 허락하지 않는 법이 슈리아 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은 이미 intentionally, 그러니까 본인이 자진해서 혹은 자기네 계획에 의해서 글로벌리즘, 즉 뭡니까? 슈리아를 믿는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지금 현재 대체를 시작한 지가 제법 되었습니다. 물론 영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국과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대거 뭡니까?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글로벌리즘을 원치 않는다. We want nationalism. 내셔널리스트가 되기를 원한다. 우리의 종교는 무엇이냐? 원래는 기독교였다. 이슬람이 아니었어. 하면서 다시 전통적인 영국, 전통적인 프랑스, 전통적인 독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However,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이머나
그다음에 매크론이나 그다음에 영국의 스테머, 수상, 그다음에 독일 셜츠 전부 다 무엇을 원하죠? 그들은 논 글로벌리스트인 것입니다. 그들은 무국경주의자인 것입니다. 거기에 가장 동조하는 이제 파워가 누굽니까? 사실은 찰스 국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냥 영국 신사들이 모여서 많은 손님들이 와서 엄청난 파티를 베풀어서 트럼프를 기분 좋게 했지만 트럼프는 결국에는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혹은 전쟁이라기보다는 이젠 자기는 더 이상 글로벌리즘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 만일 너희들이 원한다면 너희들은 러시아하고 혼자 싸워. 너희가 돈을 다 대 하는 탈나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8월 16일 날 모든 그러니까 서구 유럽의 많은 그 지도자들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스타머나 그다음에 멀츠나 메르켈이 와서 트럼프한테 부탁을 한 게 있죠. 야, 지금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빨리 종전 대신에 휴전 좀 먼저 해줘. 휴전에서 좀 숨통을 트여야겠어 하는 것을 트럼프가 디클라인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은요. 유럽과 특히 유럽의 중심 나라인 영국과 프랑스의 독일의 이코노미를 굉장히 아주 가파르게 이제는 몰락을 시키고 있죠. 거기에 새로운 모멘텀을 구하기 위해서 찰스 왕은 트럼프를 초청했습니다. 물론 트럼프는 자기의 엔티 글로벌리즘, 내셔널리즘을 고수할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미팅이 이제는 찰스 국왕과 있었다. 이거는 타이밍으로 볼 때는 무엇이냐? 스타머가 할 수 없는 일을 국왕이 한번 해보려고 시도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짝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왜? 어느 나라 사람도 어느 국왕도 와서 그런 대접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트럼프와 영국은 사실은 사이가 안 좋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트럼프와 영국은요 경제적으로는 사실은 굉장한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정책적으로도 굉장한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타머의 실패를 이제는 영국 국왕이 이제는 한국말로 하면은 메이크업 만까이 한다고 그러나요?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돌려보고자 노력하는 굉장한 시도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동시에 EU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얼슬라가 이제 발표를 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러시아의 aggression, 러시아가 서부로 진격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는 분명히 전쟁을 계속해서 일으킬 것이니까 우리는 그를 갖다가 더욱더 생션으로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것을 또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자기 발을 이제는 찍는 것입니다. 이거를 한국말로 제발 발등을 도끼로 찍는다. 뭐 무서운 말인데 하여튼 발을 도끼로 찍는 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거 18번째 생션으로 알고 있는데 석유값을 48불로 낮추겠다. 그래서 이제 캡을 정했습니다. 근데 이 얼슬라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이코노미는 지금 영국이 갖고 있는 그리고 EU가 갖고 있는 브릭스가 갖고 있는 사이즈는 엄청나게 서로 사이즈상 반반입니다. 하지만 인구 비례로 볼 때 자원으로 볼 때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EU는요 4.5%의 세계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브릭스는 90%의 세계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나라가 아직 브릭스에 조인이 안 됐지만 이제는 그 뭡니까 디팩토 브릭스예요. 그 말은 뭐냐면 사이칼라지카 맞아. 그동안 막 쟤네들이 다 뺏어갔는데 더 이상 걔네들을 원치 않아. 쟤네들은 제국주의자들이야. 쟤네들은 자원을 뺏어가는 애들이야. 나는 쟤네들이랑 일하기 싫어 하는 것을 이미 다 표시를 했습니다. 근데 무엇이 비독하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기축통화가 아직은 없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이 기축통화를 NDB라는 것을 지금 하기로 결정을 했죠. 물론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IMF를 반격해서 NDB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은 이 새로운 emerging nation, 글로벌 사우스한테는 굉장히 도전적인 일이지만 새로운 테크놀로지 또 크립토 커런시 때문에 굉장히 가능한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슬라는 다시 제 발등을 찍는 이제 내가 2027년부터는 석유와
그다음에 가스를 절대로 수입 안 하겠다 하면서 सँ션을 또 걸었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detrimental 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뭡니까? 불란서, 독일, 영국에서 일어나는 엔티 글로벌리즘 무브먼트에 더 석유를 끼얹는 역사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국의 초대, 영국 국왕의 초대, 얼슬라의 그다음에 새로운 सँ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글로벌리즘이 바이폴라의 팽팽한 세력에서 멀티폴라, 즉 뭡니까? 많은 파워가 나타나서 공존하는 시대를 막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글로벌리즘의 아젠다는 무엇입니까? 우선은 국경 열기인 것입니다. 국경을 열게 돼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합쳐서 같이 살자. 뭐 사운드 굿인데 그러면서 뭡니까? 종교가 합쳐지는 에큐메니컬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있죠. 그러면서 가장 이제는 그 상승세를 타는 종교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워크 무브먼트. 이슬람하고는 또 반대 아젠다인 워크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있죠. 워크 무브먼트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기존에 갖고 있는 모든 패러다임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제 성이 여러 개가 있다. 남자, 여자, 여자, 남자 막 섞이고 그다음에 바꿀 수 있고 이럴 수 있다. 근데 기본적인 컨스티튜셔널 아메리카를 믿지 않는다. 우리는 글로벌리즘을 믿는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유니버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경을 열어야 된다. 이런 모든 운동을 지금 미국에서 해오고 있는 그룹들을 우리가 일명 엔티파라고 합니다. 트럼프는 이번 주에 무엇을 발표했느냐면 엔티파가 국내 테러리스트다 하는 엄청난 청천벽력의 선포를 하였습니다. 물론 이건 법적으로 이제는 이제 도전을 받겠죠. 하지만 당분간 immediately 이제 즉흥적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 엔티파, 즉 엔티파의 그 무브먼트에 가장 반대되는 세력이 누구였습니까? 사실은 찰리 커크였습니다. 그러니까 엔티파의 그라운드는 어디냐? 학교예요. 국민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커리큘럼으로 아이들을 가면 indoctrinate 시킬 뿐만 아니라 대학교에서는 아주 aggressive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찰리 커크가 쓴 책은 뭐가십니까? College Scam, 대학교의 사기. 그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칼리에서 일어나는 레볼루션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찰리 커크는 다시 근본적인 내셔널리즘, 근본적인 기독교로 돌아가자. 그리고 우리가 국경을 막아서 아니면 국경을 유지해서 막는 것보다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내셔널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유지해보자 하는 것이 찰리 커크의 캠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엄청나게 이제는 이미 컨디션된 대학교에 들어가서 많은 저항을 받으면서 찰리 커크가 엄청난 새로운 thinking 패러다임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거를 이제 보수라고 말하기는 조금 뭐한데 미국의 보수는 definitely 개신교라고 합니다. 이제 개신교를 원하는 게 뭐냐면 영국이 Anglican Church 그리고 잉글리시 엠파이어 제국에서 도망가서 우리의 언론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와 그다음에 뭡니까? 출판의 자유 그다음에 재정의 자유를 우리가 습득해 보자 하는 것이 1776년의 혁명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1913년에 미국의 Federal Reserve가 개인 소유로 넘어갔죠. 그 다음에는 아주 엄청난 살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일명 저격 사건들이죠. 그것을 통해서 현재까지 오면서 이제 칼리지의 근본적인 변화가 컬처럴리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Anti-Christian Movement, 일명 미국에서는 이것을 좌파 혹은 딥스 무브먼트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 찰리 커크가 제동을 걸면서 이제 대학생들이 새로운 띵킹 패러다임으로 바뀌기 시작하자 찰리 커크가 지금 9월 지금 10일 날 저격을 당했죠. 근데 찰리 커크의 저격에서도 너무나 이상한 것이 많습니다. 그가 피를 낭자하게 흘리면서 저격을 당했는데 그 전날 9월 9일 날 무슨 사건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거기는 아마존에 책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Shooting of Charlie Kirk. 이게 책이 어떻게 돼요? 프린트가 돼서 판매를 시작했어요. 9월 9일 날 No kidding. 여러분 9월 9일 날 책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라 하겠습니까? 누군가가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책을 써서 에디팅, 편집을 해서 출판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죠. 적어도 한 달, 두 달, 석 달,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많은 몇 년을 걸쳐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찰리 커크의 Shooting of Charlie Cock라는 책이 9월 9일 날 나왔다는 것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물론 당장 이제 책이 다시 이제 수거됐습니다만은 무슨 뜻입니까? 이건 준비된 저격이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 찰리 커크가 하는 내셔널리즘, 크리스천 무브먼트를 누가 원치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찰리 커크의 그 살인 용의자가 잡혔죠. 근데 그를 보면요, 사실은 그 타일러 로빈슨이요, 물론 뭐 동성연애를 한다, 애인이 있다, 뭐 이런 뭐 그다음에 뭐 보수적인 옷을 입었다. 그 아빠는 물론 그만두셨습니다. 그가 하던 그 경찰 일을 그만두셨는데 굉장히 슬픈 일이죠. 근데 그 찰리 커크가 그 죽인 현장을 누가 지금 재조사를 했냐면 저기 another 저 유명한 그 뭡니까 유튜버가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제가 현재까지는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조사해 본 결과 찰리 커크가 있던 그 자리에 피가 없었다고 합니다. 뒤에. 그러니까 총이 앞에서 날아와서 총을 맞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뒤로 총이 날아가게 됩니다. 총알이. 그래서 이제 뒤를 완전히 파괴하게 되죠. 그러면 엄청난 피가 흐르는데 그 자리에 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발표하는 몇 명의 아주 용감한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그렇게 의문을 갖는 이유는 이제 그 찰리 커크를 죽인 타일러 로빈슨 자체가 아주 젊은 청년이었다. 물론 과격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가 총기를 아주 멀리서 쏘았다. 그리고 총기를 위로 들어가려면 누군가 도움이 필요했는데 제가 저번 유튜브에 말씀드렸지만 도움이 필요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도와줬다. 그 누군가가 누구일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은 혼자 한 범죄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찰리 커크가 죽고 나서 엄청난 웨이브가 또 있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모든 미디어, 우리가 일명 말하는 좌파 미디어, 미국에서 말하는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 찰리의 그 죽음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그리고 뭡니까? 일단 어떤 스피커가 어떤 사상을 갖고 있든 간에 죽음을 당했을 때 애도를 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많은 놀림을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해서 그들이 많은 이제 해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대학 교수서부터 어떤 지미 킴벨이라는 코미디언 아주 유명합니다. 근데 그가 이번에 그 서스펜션을 당했습니다. ABC에서.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엄청난 카운터 압박이 오고 있다는 거죠. 즉 뭡니까? 트럼프의 반격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트럼프의 반격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엄청난 발표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엔티파가 지금 모든 미국의 대부분의 그 노조, 그 다음에 대학생을 합쳐서 과격한 시위를 한 지가 아주 한두 해가 아니죠. 특별히 2020년부터는 무척 과격해져서 워싱턴 DC나 버지니아, 그다음에 그 동부 쪽에서 약 2 빌리언 달러의 재산 손해를 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체포하지 않고 다 내보내줬죠. 그 엔티파를 트럼프가 지금 현재 9월 17일 날 무엇으로 발표했느냐? 국내 테러리스트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최대의 망치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뭡니까? 이란에 우리가 벙커 버스터를 칠 때도 우리가 대단한 망치 작전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8월 15일도 망치 선언이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이제는 세 번째 망치 선언, 그것은 뭡니까? 엔티파가 이제 페더럴, 이젠 연방의 법에서 볼 적에, 연방층에서 볼 적에 미 합중국의 뭐예요? 국내 테러리스트로 단정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국내 테러리스트는 합법적으로 물론 당연히 다 체포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는 해고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유튜브에서 지우고 난립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지우고 난리예요. 이제는 그들이 뭡니까? 국내 테러리스트.
우리가 테러리스트를 할 때는 항상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요 내부에서 오랫동안 준비되었던 두 얼굴의 사나이 미국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결국에는 트럼프는요 이제는 뭡니까 아주 그 표면적으로는 아주 제스처를 쓰면서 작전을 하다 마지막에 이제 망치를 터뜨렸습니다. 8월 15일 트럼프 푸틴하고 만나면 무엇입니까? 해외 디플로매틱 정책에 대한 해머. 이제 노모 글로벌리즘이라고 해머를 쳤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국내에 있는 테러리스트 오거니제이션, 즉 굉장히 violent 한 좌파, 이제 한국의 좌파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엔티크라이스트, 엔티크리스천 오거니제이션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시대 아시다시피 유튜브를 통해서 이 뒤엔 누가 있어요? USAID, 미국 돈이 들어가 있어요. 조지 소로스의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포드 재단의 돈이 들어가 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재단의 돈이 어떻게 됐어요? 은행 구자가 동결됐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철권을 통해서 이제는 엔티파 뭡니까? 미국의 내셔널리즘, 사반티를 연습하는 미국의 무브먼트를 방해하는 그 세력에 대해서 이제는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동시에 그들이 갖고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약에 대한 전쟁이 이미 붙었어요. 벌써 세 번째 폭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디에서요? 지금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지금 드러그 카르텔이 세 번째 공격을 당해서 이제는 무산되고 있습니다. 결국엔 트럼프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치 않던 우리가 합법적으로 오지 않은 이민자를 배격하고 이민자를 들어오기 위해서 따라 들어오는 뭡니까? 그 마약, 특별히 펜타닐을 죽인 인구가 지금 월남전에서 죽인 군인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펜타닐의 동선이라고 그러나요? 출입선을 차단뿐만 아니라 무엇을 했습니까? 이제는 공격. 그다음에 그가 동시에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셔널 가드를 워싱턴 DC, 멤피스, 시카고에 집어넣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불법 이민자를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이제는 지하 벙커 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 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있죠. 근데 그들이 국경으로 안 넘어온다면 어디로 넘어옵니까? 사실은 지하 터널로 넘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엔 총 공격이 시작될 뿐더러 이제 뭡니까? 이제는 그들이 마약을 제조하는 것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체를 대표하는 이제는 몰이들, 여기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 막 올라가서 이제 불 지르고 파괴합니다. 그럼 이제 거기 쫓아가서 그 불 끄고 파괴한 거 막고 시간을 다 보내죠. 그럴 동안에 누가 들어오겠어요? 외부인이 밑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위로도 들어옵니다. 그것을 차단하겠다는 거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제 대학교에 있는 indoctrination 하는 indoctrination body 그리고 그 indoctrination body로부터 돈을 받는 그 조직을 차단하겠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미국 내전 전면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선 국경을 닫고 두 번째는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이제 지방 그 내셔널 가드를 파견하고 그래서 세 번째는 뭡니까? 이제는 그들의 인닥트린 하고 있는 교수 그다음에 그들이 그들의 자금을 지원하는 자금 지원책을 차단해서 이제는 차단시키겠다는 이제 완벽한 아주 내셔널리스틱 스테이지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이것은 무엇하고 직결되어 있습니까? 미국을 다시 Make America Great Again. 어떻게 great 합니까? 다시 기독교 나라로, 다시 내셔널리스틱한 나라로, 그다음에 경제적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확립하는 나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티파를 미국 페더럴 전국을 커버하는 페더럴 테러리스트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본격적인 반기업 작전을 시작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한국말엔 적당한 단어가 없는데 모든 좌파들이 이제는 쫓겨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파들이 항상 쫓겨갔어요. 그 예를 들어보면 제가 1월 6일 날 워싱턴 DC에 있었습니다. 저기는 폭력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아침 9시에 도착해서 오후 4시까지 있었는데 그때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느냐? 마이크 펜스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폭력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 저희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것도 이제는 곧 밝혀지겠지만 저희가 지금 보고해 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제 국가 안에 들어와서 미국을 디바이드 시키는 디바이드 앤 컨커 하려고 하는 세력 그 세력 딥스 뒤에는 엔티파라는 뭐예요? 트러블 메이커가 있었다. 그 엔티파의 자금을 차단하겠다. 그들은 테러리스트라고 트럼프가 선포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이것은 대단한 중요한 무브먼트로서 사실은 지난 1960년 누구예요? 우리 존 F. K 대통령 암살 그때 이후로 대통령 린든 잔슨이 된 이후로 최고의 최대의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트럼프의 반격, 엔티파가 이제는 우리 그 미국 국내의 테러리스트로 단정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트럼프가 정책적인 반격을 시작했다. 좌파를 잡기 위해서 소식을 알려드리고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